자, 이준석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죠. 허지영 기자가 이제 이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준석 후보,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개된 여러 의혹들만 이렇게 수두룩하게 이렇게 살펴봐도 사실 지금 저렇게 지금 대통령 후보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좀 언론들이 키운 정치 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집요한 검증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몇 년 사이에 더 큰 괴물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보도는 이준석 보도 검증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준석 씨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준석이 원래는 아빠 찬스 덕에 정치 꿈나무로 무럭무럭 커온 흔적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재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네. 저는 오늘 이준석의 정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제 본인이 마치 이제 흑수저 출신 그 서울 강북에서 굉장히 어렵게 그 흑수저 출신으로 어렵게 생활해서 뭐 국가 장학금으로 받고 하버드에서 이제 유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아니죠 지금? 예, 그렇게 보기에는 어렸을 때는 뭐 사실 뭐 약간 뭐 집안이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뭐 네. 일시적으로 뭐 전반적인 사업이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흑수저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11년도에 이준석 씨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갑자기 깜짝 등장하면서 일종의 좀 정치계의 스타가 됐죠. 네. 그런데 이때부터 어떻게 이런 갑자기 이렇게 뭐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까지 이렇게 발탁될 수 있을까?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 아니냐. 당시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좀 취재를 했었고, 뭐 저도 그때 한겨레 재직 시절에 취재를 좀 가담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썼던 기사입니다. 이게 이 조선일보가 먼저 이제 이준석에게 이제 질의를 하면서 국회에서 인턴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런 적 없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이제 기자들의 추적 끝에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던 경력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말을 바꿉니다. 아까 통화할 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근무했습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뭐 입문하게 된 계기는 확실히 아빠 찬스로 보이네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유승민 의원의 이제 절친이 바로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준석 씨의 아버지 네, 이수월 씨거든요. 그런 경력이 이제 나중에 더 확인이 돼서 이걸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흑수저는 아닙니다. 흑수저는. 예. 아빠 찬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 씨에게 문제의식을 느꼈던 건 제가 이제 이준석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이분의 답변 태도였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했는데, 유승민 씨의 아버지가 이준석의 이제 절친, 죄송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게 경북고 동창이자 서울대 동창인 아버지와의 인연으로 이제 인턴 생활을 시작한 거라는 추정을 누구나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당시에 이준석 씨에게 아버지가 이거 그 당시에 인턴 이런 거는 어떻게 지원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해줬다. 내가 이제 경제 뭐 이런 거 관심도 많고 유승민 의원이 경제통이기 때문에 가면 뭔가 이렇게 좀 배울 게 많은 의원실이라고 얘기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바로 오라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 해서 갔는데 바로 발탁이 되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추천해 준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물었죠.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실에 가서 이렇게 일해보라고 추천을 했냐 보니까 그거는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이때 이제 제 느낌은 이준석 씨는 뭔가 좀 솔직하지 않은 정치인인 것 같다.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까? 누가 봐도
본인의 아버지가 추천을 했고 이 의원실의 인턴은 아무나 뽑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인맥을 통해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인맥이 설사 없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뭐 기타 어떤 뭐 정치를 전공한다든지 기타 여러 경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아버지 백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이제 드러나면 이제 10여 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모 찬스로 뭔가 이렇게 그죠 계속 이렇게 뭔가 좋은 자리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 당시 새누리당의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적절하냐 이런 논란을 숨기려고 누가 추천했는지를 이제 숨기고 있다라는 인상이 들고 지금까지도 이거는 이준석 씨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네. 네. 자 이제는 네. 이준석 씨 아버지가 공개 행보를 사실상 좀 한 흔적들이 있어요. 바로 유승민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개혁신당 네,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아버지가 본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승민 과의 이제 관계도 이제 네, 지금은 네, 세상에 다 알려져 있고요. 이준석 씨 아버지는 이제 정계에 뭐 몸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경제 인맥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통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전 신한금융투자부장을 역임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하이드로젠 파워 대표이사를 지냈고 그리고 2014년부터는 진성토건이라는 좀 약간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력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력들이 확인이 되고 SGPM 이게 이제 중국계 화장품 회사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또 감사를 또 맡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하필 또 중국계예요. 아버지도 중국계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친중 정치인으로 굉장히 매도하고 그런 발언을 했었죠, TV 토론에서. 쉐이쉐이만 해도 안 된다. 뭔가 이런 정치 철학을. 난그 중국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또 중국계 회사 감사를 하고 있군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아버지는 또 아버지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이준석 씨 부친 경영했던 회사가 이제 이 진성토건인데 이게 본사 주소가 인천광역시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대표이사인지는 좀 확인이 안 돼요. 저희가 여러 가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기업 개황 자료 정도만 좀 인터넷에서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대표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2010년대에 건설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부친이 땅 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요 직전 한번 다시 기업 개항 자료에 보니까 임직원 수는 8명인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작은 회사죠. 네. 그런데 주주가 1000명이에요.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게 이제 작은 회사면은 뭐 그 아는 지인들 한 몇 명이 모여서 보통 이제 자본금 마련해서 회사 하는 게 맞는데 주주가 1000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저건 뭐 그러니까 저건 상당히 주식을 뭔가 이렇게 그 공개 모집 같은 근데 하필 또 1000명이 되니까 정확하게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게. 대충 적은 건지. 네. 뭔가 좀 단순한 그냥 그 개인 회사 같지는 않고 주주수가 1000명이라고 네. 얘기하는 것은 그렇군요. 네. 좀 제보를 좀 사실은 좀 더 바랍니다. 네. 이준석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큰 정보는 없어요. 자, 이준석 아버지가 경영했던 회사 이수월 씨의 회사고요. 자, 그런데 이수월 씨 최근에 이제 그 이준석 씨가 이제 정치적 좀 거물이 되어가면서 언론들의 검증이 조금씩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땅 투기 의혹이 일었어요. 서귀포, 제주 서귀포의 이제 온천 보호지구 근처에 땅을 샀는데 이게 온천 보호지구로 지정되기 6개월 전에 땅을 사요. 뭔가 이렇게 정보를 사전에 이제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농지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냥 건설회사 이런 거 하시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농사 안 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언론들이 이제 찾아가니까 아 온천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던 건 사실인데 내가 노후에 집을 짓고 살려고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입장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건 이제 농지법 위반이 돼서 제주도청인가요? 거기서 빨리 이거 팔아라. 강제 명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개월 안에 팔아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팔았어야 됩니다. 아마 팔았겠죠, 설마. 2021년 기사입니다.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해명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건설회사를 대표이사셨단 말이죠. 농지법이 뭔지 당연히 아시는 분인데 예, 저거를 10몇 년간 저렇게 방치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저거는 땅 투기를 그냥 계속 하셨던 거 아니냐 저 이런 의심을. 네, 어린 시절 이제 그 부모 성장 과정에서 이제 부모의 영향들을 저런 식의 받고 자랐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 편법과 반칙에 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봐야지고 여기서 이제 한동훈의 뭔가 성장 환경하고 비슷해요. 네. 다만 이제 한동훈은 강남 8학군에서 그리고 이준석은 이제 그 강북 학군에서 이제 컸다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왠지 땅 투기 그리고 자그마한 또 회사를 하는데 회사도 좀 투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8명 임직원인데 주주가 1000명이다. 좀 괜찮지 않습니다. 이준석 아버지는 그렇고요.